네, 이슈 진단 시간입니다. 글로벌 주요 정책들이 이제 발표가 다 된 이후에 시장의 모멘텀은 뭐냐? 결국 경기와 실적이라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중국이 발표하는 중국의 3분기 GDP 실질 성장률, 경제 성장률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희가 이 문제를 이슈 진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어제 또 코스닥이 장중에 많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코스닥 얘기를 좀 먼저 하고 중국 이야기까지 이슈 진단하겠습니다. 김찬기 루카스 투자자문 상무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실 지수는 갇혀 있고요. 그나마 개별 종목들이 시장을 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는 이제 일부 종목들이 좀 무너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2%까지 큰 폭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장중에 보였어요. 예, 개별 종목마저 꺾이는 건가? 코스닥 조정이 코스닥 하락의 신호탄이냐? 예, 어떻게 보세요? 예, 코스닥 시장 지수만이 아니고 네. 어제 코스피 소형주 지수도 1.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이 코스닥 시장이나 소형주의 상승이 과거처럼 단순하게 수급이나 이런 것보다는 좀 질적인 변화를 바탕으로 움직인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승이 완전히 마무리됐다거나 다시 깊은 하락세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또 밸류 지표 역시 지난 5개년 평균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그 변동성이 드러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반적인 시장 이야기는 따로 하겠습니다만은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됩니까? 예, 지금 저점 매수 시기냐 아니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다시 사야 되느냐 하는 네.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기술적인 부분도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이 2000선 초반에서 이제 묶여서 탄력이 둔화됐듯이 최근 코스닥 시장도 540선 부근에서 강한 저항대에 돌입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하락했는데 거래량 수준도 최근 10일간보다 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차익 매물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시장이 어닝 시즌에 들어서면서 이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어닝에 대한 모멘텀이 약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그런 것도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 양시장 상승률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양시장의 상승률을 보면은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과 양시장의 같은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다. 삼각형 부분으로 표시된 부분인 올 연초를 봐도 차별화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변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도 지금 모멘텀을 기다리듯이 코스닥 시장도 더 이상의 차별화는 부담되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서 느끼는 피로감이 코스닥 시장으로 전이되는 현상을 보인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저점 매수만 고집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코스닥 시장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시장이란 걸 감안하시고 종목의 슬림화 현상에 대비하는 것이 단순 저점 매수 이런 공격적 전략보다는 나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스닥 시장, 저점은 아니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다시 좀 급락한 종목들, 소위 잘 나가는 종목들 잡아볼 수 있는가. 어제 이제 장중에 코스닥이 많이 흔들려서요. 코스닥 얘기를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여기서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엔 좀 어렵지만, 종목은 좀 압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준비했던 그 이슈인데요. 중국이 이제 목요일 날 3분기 성장률을 발표하게 됩니다. 여기서 좀 바닥을 찍었다는 징후를 보여주면 전 세계 증시에 상당한 모멘텀이 될 텐데 지금 나오고 있는 전망치들은 그렇게 좋지가 않더군요. 예. 그럼 목요일 발표 예정인 중국 GDP 증가율이 지금 7.4% 정도로 중국 정책 당국의 목표치를 약간 밑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당국의 목표치 하단 부분이고 또 아직까지는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대규모의 경기 부양 조치를 단기간에 발표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분기 성장률로 볼 때는 전기 대비 성장이 기대되고 있고 또 CPI 증가율이나 PPI 증가율이 낮게 유지되기 때문에 좀 미세적인 역RP 매입이라든가 행정지도 지준율이나 이런 것 같은 경기 방어적 성격의 정책은 여전히 나올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당분간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낮게 나온 수치에 대한 두려움을 단기간에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은 결국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요. 본격적인 경기 부양 조치를 기대하는 그런 것과 지금 모멘텀에 대한 악재 사이에서 다툼이 단기적으로 벌어지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넓게 보면은 여전히 기다려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의 국면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경기 상황이 뭐 좋지를 않고요. 부양책도 아직까지 가시화되고 있지 않아서 중국이 기대보다는 향후 우리 증시에 좀 부담으로 작용하는 거 아닙니까? 또 주중에 이제 지표가 발표되면? 예, 그 중국의 모멘텀이 이게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네. 지난주 외신에서 보면은 중국 애들이 부양책 경기에 대해서 상당한 기다림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한국만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 이슈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아직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 상해 종합지수를 보시면은 그 반등이 나왔는데요. 이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또 이 증시의 선행성을 고려한다면 경기에 대한 기대감,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상승이 뭐 단순한 반등 내지는 경기 부양이 아닌 증시 부양책에 대한 한계성도 얘기하고 또 지난주에 외신에서 S&P에서 중국의 신용 등급을 부정적으로 내릴 가능성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과 같이 경착륙 위기까지 다시 거론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국 경기가 경착륙이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제 중국의 PMI 지수 추이나 경기 선행 지수, 수출입 동향 등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어서 경착륙보다는 영착륙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 모멘텀에 대한 판단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중국 경기에 대해서 지금 부정적 요인을 바라보면은 악재로서 해석이 가능하지만은 경기의 하강 속도나 정책 당국의 대응 능력 등을 고려하면은 호재적 요인이 아직 충분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경기 상황이라든가 원하고 있는 정책이 안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피로감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외신에서 보도되었던 중국의 일련의 정치적 사건들이 최근 마무리됐고 주요 관리 임명과 전국 대표자 회의 일정 등 권력 이양이나 정치적 안정이 가시화되는 걸 보면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를 높여도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역사적으로 봐도 당 대회 이듬해인 이듬해에는 고정자산 투자율이 증가율이 급증하면서 경기의 하방성을 확보한다거나 증시 부양 효과를 보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에 IMF 보고서에서도 중국의 경기가 내년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고요. 최근에 CPI 지수 등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여지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책에 의한 중국의 모멘텀은 가능해 보입니다. 최근 시장이 유럽의 그 안정과 미국의 경기 방향성 이후에 뚜렷한 모멘텀이 없고 이렇기 때문에 최근 글로벌 경기에 대한 불안감 내지는 그 펀드멘털에 대한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경기 부양책은 단기적으로 한국 증시나 글로벌 증시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증시의 우상향을 이끌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중국 상황이 앞으로 이제 경착륙 때문에 우리 시장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일견 사실 걱정이 좀 있습니다만 중국의 경기 상황이나 또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들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걸로 보셨습니다. 중국의 이 정권 교체에 따른 영향들 앞서 좀 말씀하셨으니까요. 중국의 새 지도부가 이제 앞으로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나 부양책을 쓰겠는가 그 얘기만 좀 마무리해 주시고 다음 전략으로 넘어갈게요. 네. 예. 중국은 유럽이나 그 미국과는 달리 부실 요인 발생에 의한 부실 자산 메꾸기 성격의 그런 대규모 부양책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미국과 유럽에서 실행한 대규모 유동성 확충에 대한 기대보다는 중국의 경제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작년부터 실행된 그 제12차 5개년 계획의 연장성산에서 이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새 지도부도 이런 제12차 5개년 계획을 바탕으로 해서 산업 고도화, 소비 확대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도시화율을 좀 더 진전시키고 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도농임금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자동차에 대한 신하향 정책 등도 거론되면서 소비 활성화를 통한 내수 소비 중심의 정책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적 성장의 목표를 둠으로써 GDP 성장률의 목표를 낮추고 금융제도 개혁, 산업의 구조 조정, 전략 산업 육성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 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밖에 발표된 지방정부의 투자 계획, 이것도 꾸준히 추진이 예상되고 좀 더 매크로하게 보면은 금리 인하, 재정 지출의 확대, 외환 보유고의 활용을 통한 글로벌 리스크의 경감 도모, 이런 부분도 중국의 정책적 측면에서 기대해 볼 만할 것입니다. 네, 오늘 중국의 경기 모멘텀 유효한가 이슈 진단했는데 정리를 해야겠습니다.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준비하신 내용을 다음에 시간은 안 될 것 같고요. 조금 압축해서 섹터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이 중국의 그런 정책들을 볼 때 저는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네. 예, 중국 전략 신흥 산업과 소비 활성화 방안입니다. 중국 전략 신흥 산업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첨단 혹은 미래 소비 중심으로 돼 있고요. 소비 활성화 방안은 소비 촉진이달 지정부터 신용 대출을 확대하는 것까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는 여러 가지 관점과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은 제가 보는 간략한 종목들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런 거 외에도 산업 구조 조정에 의한 주식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제조업 확장기에 낮아진 설비 축소 이런 부분도 그렇기 때문에 유통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일부 중국 관련 주식들의 경우 실적의 향상을 감안하더라도 고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정도로 지금 중국 관련 주식의 가격 상승이 상당히 진행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그냥 진출했다 혹은 중국의 정책에 부합한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회사의 손익에 실질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투자자분께서는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국 관련주에 대한 전략이 일률적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서 보여주신 그 관련 종목이 많아서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출발 증시 특급 게시판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참고해 주십시오. 중국 경기 모멘텀은 유효한가? 오늘 루카스 투자자문 김찬기 상무와 함께 이슈 진단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